윤석열 처남의 공사비 조작 핵심 혐의를 갖고 있는 공범을 봐준 검찰. 아, 복잡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처남이라면 김건희 오빠의 공사비를 조작한 핵심 혐의의 공범을 봐준 검찰. 아따. 그냥 대통령 처남 일가 뭐 관리원인 거 다 봐줬다. 그냥 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개발 부담금을 공흥지구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그 아파트를 분양하고 개발 부담금이라는 걸 내야 되는데 개발 부담금이라는 걸 내기 싫어가지고 조작을 합니다, 서류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게 조작이었다라고 들켜서 지금 수사를 받고 기소돼 있는 상태인데 김건희 오빠, 윤석열 처남한테 이거 조작합시다 라고 제안했던 그 회사의 대표가 이 혐의에 이게 빠진 거예요. 공사비 조작 관련하는 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예초에 17억 4천만 원 내야 되던 것을 공사비 추가, 이게 조작이죠. 공사비가 어떻게 해서 부풀려가지고 이재명이 대장동 환수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먼저 뜯어내. 먼저 받아내야지. 얘네들이 가면 사실상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위원장한테 얼마 주고 공사비를 얼마 주고 막 하다 보면 남는 게 없으니까 나는 성남시의 모쪼랑 똑같은 거거든. 그리고 결국에는 영원이 됐단 말이죠. 이거 조작했던 그 업체의 대표가 지금 이 혐의를 뺐다면 재판 받을 게 없네. 그러니까 개발 부담금 적게 나오게 그렇게 서류를 바꿔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사무소 위조 및 행사를 그 죄명을 뺍니까? 심지어 이거는 그림판 이용해서 위조했어요. 야, 요즘 그림판 잘 나오더라. 옛날하고 다르게 그림판도 수준이 높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들으면서 처음에 드는 생각은 이 업체 대표가 처남에게 과연 제안을 한 게 맞을까부터 다시 들여다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억울할 수 있겠다. 그럼요. 억울하니까 그냥 빼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해달라고 먼저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당연하죠. 그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는 그냥 일단 빼주자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김건희 오빠에 대한 휴대폰 압수수색이 정말 해야죠. 필요한 상황인데 오히려 이 휴대폰 압수수색은 검찰이 청구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전형적인 너무 노골적인 봐주기죠. 이게 이재명 대표였다면요.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어처구니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양평군에서 개발 부담금을 있잖아. 안철영이든 뭐 국장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이런 거를 도와주고 나서 개발 부담금이 0이었다면 배임이잖아. 그것도. 배임이죠. 진정한 배임이죠. 근데 배임이 배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어떤 특정한 이익을 얻었다면 뇌물까지 갈 수 있는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는요 진짜 엿 같은 게 민주화가 아무리 돼도 저런 놈 하나가 정권 잡잖아요. 그러면 옛날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민주당 정권 잡아가지고 제일 조심했던 게 그런 걸걸? 비리. 옛날처럼 뇌물 받지 않고. 비리. 측근 비리.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최소한 대통령 측근 비리가 한 건도 없었잖아요. 근데 바로 돌아가 버리잖아. 근데 그걸 검찰력으로 막고 있는 거 아니야. 수사 안 해버리고 이재명 대표는 끝없이 털어버리고 그러니까 탄핵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정권이 존재하기나 했습니까? 이 오죽하면 이명박근혜가 그립다고 할 정도니까. 오죽했으면 중동 갔다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상에 댓글을 엄청 달다만 들어오지 말라고. 솔직히 모니터링하는 저 팀들 우리 생활 잡으려고 모니터링하는 팀들 잘 생각해봐. 니들이 이게 나라냐? 저는 들어오는 5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다시 한 번 말해봐요.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한국에 들어오는 5대 네. 대통령실에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말. 네. 그럼 어디 가서 살아요? 제대로 수사하고 조사해야죠. 네. 그러면 이제 들어갈 곳은 정해져 있죠. 그게 탐욕스러운 게 윤석열 처가 토지 보유 현황입니다. 누가 그런 말 했잖아요. 그 미니 신도시급 부동산을 갖고 있다. 계속 더 드러나고 또 나타나고 뭔가 계속 이게 들키고 하는 과정이 거치면서 결국에는 어떤 곳은 고속도로의 정점이 바뀌는 데까지 갔다. 난 이 건 하나만으로 윤석열 탄핵 사유라고 봅니다. 원래. 탄핵 사유죠. 그딴 것도 아니고 대통령 부인의 땅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재산 신고할 때 부부 경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면은 좀 그렇지만 그렇게 따지면 정말 최순실의 국정농단은요 명함도 못 낼 정도로 좀 맞죠, 엄청난 맞죠.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검사 출신 검사 사위가 뭐 부장검사에서 중앙지검장 되고 총장 되는 과정에 괴물이 자란 거죠. 그러니까 검사 하나 사위가 조금 위치에만 올라가도 자기 가족들은 어마어마한 비리를 저지를 수 있었던 거죠. 2번 찍으신 분들아,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검찰이 최은순 비리 등을 누르고 있다가 최은순은 결국 지금 법정 구속됐고 김건희 주가 조작 건은 아직도 수사를 아예 안 하고 있는 거랑 가깝지 않습니까? 안 부끄러우세요? 내가 그 검찰 생각해 보니까 문득 떠오른 게 하나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이지만 김대중 대통령 뭐 원노비 사건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임기 말에 수사하지 말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렇게 대선을 불공평하게 하면 안 된다는 취지였어요. 옛 동지였던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의리이기도 했었죠. 윤석열 이 새끼는 그런 것도 없어요. 24만 표로 이긴 야당 대표인데 증거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나가줘야 된다고, 멈춰야 된다고. 지 비리는 하늘만큼 땅만큼 있으면서 증거 안 나오는 이재명만 패고 있잖아요. 그냥 양아치죠 그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자기 가족들 비리가 없음 말 못해. 그 할 줄 아는 게 그 수사, 정치 수사밖에 없으니까 표적 수사 할 줄 알고 뭐 터는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전 이번에 검찰총장의 그 국감 현장의 발언, 이원석 총장의 발언을 보고 정말 놀란 게 그거였어요. 야, 이재명 대표 수사처럼 이렇게 어려운 수사 없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렵겠죠. 증거가 없고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사건으로 만들고 엮기 힘들다라는 걸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저렇게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어서 저런 발언을 하지 싶더라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본인들은 늘 똑같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때도 지금 이재명 대표와 같은 식의 수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살아있는 권력이 이재명 대표로 알고 있더라고요. 지금 김건희 오빠 휴대폰 압수수색까지 말린 이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는 정치 검찰인 거잖아요. 예.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님 수사가 되게 어려웠다 그러면 아, 쉬운 수사 알고 있으니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뉘앙스를 풍긴 건가요? 증거 다 나와 있는. 아 그게 아니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런 얘기 하면 돼요. 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하고 수사해버리면 돼. 왜냐하면 이 수사. 권력이 윤석열 왕께서 취임하시어 돌아가실 때까지 왕을 헤쳐먹는다 이게 아니잖아. 벌써 윤석열 임기는 1년 반이 지났어요. 5년 채울지 안 채울지도 몰라. 그럼 싸그리 잡아다가 이놈들을 왜 그렇게 수사했는지 어떤 외압이 들어왔는지 이걸 수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에 선진국이 됐으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놈들이 대통령 부인과 가족들 봐주느라고 이지랄을 하면 국민들이 이 사람들한테 솔직히 말하면 이직들만 없으면 쟤네들 진작에 수사권 뺏겼죠. 그렇죠. 몇 놈 감옥 가고. 김건희 일가에 지금 놀아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 김건희가 자기 위세 때문에 어디 중동을 가면 센터에 서는 거 아니야. 윤석열 뒤에 서가지고 저 빈살만 이 앞에 서가지고 위세 부리는 거 아니야. 검찰들 나 봐라. 이런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아는 거 아닐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김건희 월드가 돼버린 거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